다중 프로세서 기반의 병렬 처리에 대한 걸 제가 좀 할 거예요. 병렬 처리. 자, 병렬 처리라고 하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소프트웨어 방식이 있죠. 소프트웨어 방식이 있고 이게 하드웨어 방식이 있죠. 네. 소프트웨어 방식이 아까 뭐가 있었어요? 멀티 스레드. 그렇죠? 네. 하드웨어 방식은 아까 얘기했던 파이프라이닝, 다 기억나시죠? 파이프라이닝. 그 다음에 슈퍼 스칼라. 그 다음에 슈퍼 파이프라인. 그 다음에 슈퍼 파이프라인도 슈퍼 스칼라. 이렇게 구분되죠? 마지막에 VLIW까지. 이렇게 구분되고.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간적으로 처리하는 거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얘는 이제 하나의 뭔가 시스템 내에서 이걸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맞죠? 근데 그게 아니라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어떻게 병렬로 처리할 것인가. 네, 그게 이제 지금 나오는 이 공간적이에요. 이 7장에서 주로 다룰 내용이 이거예요. 이거. 공간적으로. 네. 상호 이제 그 하나의 시스템 내에서 프로세서가 여러 개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게 아니라 컴퓨터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컴퓨터가. 네, 컴퓨터가. 네. 그걸 또 묶을 수도 있겠죠. 네. 네, 그걸 지금 할 겁니다. 이제. 자, 그러면 네. 자, 병렬 처리라고 하는 게 아까 다 얘기했었죠. 네, 소프트웨어 방식, 하드웨어 방식이 있겠다 그랬죠. 네. 시간적 관점으로. 네, 공간적 관점은 뭐냐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다중의 프로세서를 이용해서 동시에 처리하는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중의 프로세서. 네, 그렇죠? 프로세서. 네. 근데 이걸 할 때 이제 분리가 돼 있어요. 여러분들 지난번에 토픽 정리할 때 IT 인프라 할 때 이거 안 나왔어요? 풀린의 분리 안 나왔었어요? 가 보세요. 있을 거예요, 아마. 토픽이. 예. 하여간에 이제, 이 풀리라고 하는 사람이 분류한 방식이 네 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예. 뭐, 네 가지가 있는데, 이것만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예. 이게 있을 것 같은가? 메모리를 어떻게 공유하느냐. 예. 그러니까 다중의 프로세서들 간에 메모리를 어떻게 공유하느냐에 따라가지고, 또 이렇게 또 돼요. 여러분들이 신문을 보시면 이런 것도 나올 거예요. SMP, MPP 머신. 이건 아마 들어보실 거예요. 이런 것들은. 예. 그 다음에 아까 배운 거 있죠. CPU 유형에 따라서 리스크, 시스크, FP 이렇게 분리할 수 있겠죠. 근데 일단 얘는 이제 요거는 약간 병렬 처리랑은 조금 떨어져요. 얘는요. 예. 얘는 이제 CPU의 그 제어 신호 있죠. 컨트롤 유닛이 어떻게 되는지 그 컨트롤 유닛의 방식에 따른 분류지 이게 직접 병렬 처리하고 관계는 없죠. 예. 근데 일단 넣었어요. 예.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만 쓰시면 제가 될 것 같아요. 이거는 크게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하드웨어적인 걸 할 거니까, 그렇죠? 자, 다수의 프로세서를 이렇게 여러 개를 둬가지고 각각 통신을 해가지고 병렬 처리를 한다. 이게 이제 큰 핵심이죠. 네. 뭐 하드웨어는 뭐 마찬가지고. 자, 그 다음에 네. 자, 이 소프트웨어 측면은 뭐 큰 내용 없죠. 이거 보면 아시겠죠? 네. 즉, 하나의 프로그램을 내가 여러 가지 병렬 프로세서를 활용할 수 있게 쪼개가지고 실행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쪼개서 실행한 거랑 내가 한 번에 실행한 건 똑같아야 되겠죠. 네. 그걸 보장해줘야겠죠. 네. 이걸 보장을 해줘야 돼. 그래서 디바이드 앤 컨커를 하되 디바이드 앤 컨커한 결과물이 순차 처리한 거랑 같아야 되겠다. 네. 그러게 소프트웨어적으로 보장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병렬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런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이런 식으로 알고리즘, 프로그램, 언어, 컴파일러 모든 기술이 다 총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돼야지만 이 병렬 처리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병렬 처리 단위를 이렇게도 분류할 수 있어요. 병렬 처리 단위. 그러니까 병렬 처리를 하는 단위가 어떻게 되느냐. 예. 자, 보시면은 요거부터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면서 어때요? 병렬 처리 단위가 어떻게 돼요? 줄죠, 그렇죠? 예. 얘는 뭔가 독립적인 프로그램, 그러니까 도서관리 프로그램의 동시 처리, 그렇죠? 예, 프로그램 관점에서. 그 다음에 얘는 태스크, 예. 로봇이 팔이 움직이는 거나 머리가 연산하는 걸 동시에 한다는 거. 예.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작은 스레드 단위로 분할하는 방식, 그렇죠? 예. 얘는 이제 명령 단위로 병렬 처리. 이렇게 병렬 처리 단위를 분리할 수 있어요. 이게 아마 옛날에 86회인가 조직응용 시험에 나왔었어요. 병렬 처리의 뭐 그레인의 종류를 설명하시오.
그레인. 예. 세분화하는 단위를 이렇게 분리하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럼 그것도 이제 만약에 쓸 문제가 없어 그 문제 쓴다고 한다면 공부를 좀 했다고 하면 이렇게 접근할 수 있겠죠. 네. 프로그램별로 이제 쭉 프로그램별로, 기능별로, 그다음에 스레드별로, 명령어별로 이렇게 분리할 수 있겠죠. 네. 하여간에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병렬성의 단위를 그러니까 뭔가 좀 다이나믹하게 그때그때 맞게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겠죠. 적절하게 그래서 설계를 해야 되겠죠. 이제 이건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언급했던 이제 그 방식, 풀림의 분류를 좀 더 세분화해서 이게 뭔지를 설명한 거예요. 딱 보면 뭐예요? 자, single instruction, single data. 네. single instruction stream, single data stream. 그러니까 하나의 인스트럭션에 하나의 데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의 출력이 나오는 거예요. 요거는 뭐랑 같아요? 원래 나왔던 그런 우리 뭐죠? 폰 노이만 구조랑 같은 거죠? 네. 그때 어떻게 병을 처리하느냐? 파이프라인이. 네. 그 다음에 하나의 인스트럭션 가지고서 다양한 데이터 출력을 내보내는 거예요. 네. 이거는 이제 뭔가 배열 프로세서 같은 게 있다고 하네요, 이게. 네. 그 다음에 여러 개의 인풋이 하나의 데이터를 내오는 것도 있다고 하네요. 그럴 수도 있을까요? 요거는 이제 실제 구현 사례가 없으면 이론상으로만 이게 풀림이 분리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멀티플 인풋이 있는데 멀티플 데이터를 내보낸다 이거죠. 네. 요게 이제 실제적으로 프로세서들이 독립적인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게 요게 이제 실제 우리가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그런 게 되겠죠. 요 7장에서는 주로 이제 요 MIMD 개념을 많이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뭐 기억 장치를 어떻게 억세스하느냐, 균일하게 억세스하느냐, 불균일하게 억세스하느냐, 원격으로 하는 게 원격으로 억세스하는 게 없이 할 것이냐. 네.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네. 근데 이거는 지금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시스템이 되게 크잖아요. 그쵸?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독립적인 CPU와 메모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독립적인 장치들이 여러 개가 있을 것이고, 그것들을 다 통째로 묶어가지고서 이제 뭔가 메모리 어드레싱을 한다거나 제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그렇게 했을 경우에, 기존에는 하나의 시스템 내에서 봤다고 하면, 지금은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범위가 우리 빌딩, 건물이란 걸로 넓어진 거예요. 그럼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독립된 그런 컴퓨터들을 어떻게 같이 하나의 컴퓨터 시스템인 것처럼 묶을 것인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할 때 원격에 있는 어드레싱은 원격에 있는 메모리는 뭐 보지 않게 한다든가, 전체를 균일하게 본다거나, 그렇지 않게 본다거나, 그렇게 분리하는 게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뭐 시메트릭 멀티 프로세서. 예. 이건 이제 뭔가 그 프로세서가 대칭적으로 하나의 공유 메모리를 공유하는 거. 예. 독립된 시스템들이 하나의 공유 메모리를 공유하는 구조. 예. 완전 공유 구조. 얘 같은 경우는 공유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시스템이 있는데 메모리를 공유 안 해. 각자 네가 할 일을 하라 이거죠, 그냥 이렇게. 그게 이제 NTP고요. 요거는 이제 공유하는데 캐시의 일관성을 보장하는 그런 방식. 뭐 분산 시스템 이렇게 쭉 나눌 수 있고요. 하여간에 지금 여기서 보실 거는 풀림의 분류, 인스트럭션 스트림하고 데이터 스트림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죠? 그거에 따른 분류하고, 그 다음에 여기 시스템 구성에 따른 분류 중에서 SMP, MPP, 누마 이렇게 이 정도는 좀 알아두세요. 이렇게. 요건 뒤에 그림이 나올 거니까 다시 보시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의 구체적인 설명이에요. 자, 명령어의 흐름과 데이터 흐름이 1대1이다. 그렇죠? 이게 아까 얘기했던 폰노멘 구조. 그 다음에 명령어 흐름 하나인데 다중이다. 이렇게 분리할 수 있고, 이제 각각을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요거는 당연히 아시는 거죠? 이렇게 순차 처리되는 것들을 어떻게 파이프라이닝으로 병렬성을 키운 거죠. 그 다음에 얘는 하나의 그 제어 장치가 여러 개의 연산 장치를 사용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동시에 제어 신호는 하나인데 연산 장치가 두 개니까 나갈 수 있겠죠, 이렇게.
이런 방식은 이제 뭔가 루프문 같은 거 있죠. 순환문 같은 거를 할 때 쓸 수 있고, 슈퍼 어레이 컴퓨터 이런 것들에 쓰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었죠. 복수의 명령인데 데이터 스트림은 하다. 이건 뭐냐면, 이제 얘가 제어 장치 해가지고 수행한 결과를 뒤에 거가 받아가지고 쭉 쓰는 거예요. 이렇게. 제어 장치가 제어한 신호를 앞에 거를 받아 뒤에 거가 처리하는 형태. 이렇게 이런 게 있고요. 실제로 뭐 시스톨릭 배열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요. 근데 이건 거의 안 쓰여요. 이거는. 이론적으로만 존재하고 실제 얘는 잘 안 쓰여요. 그 다음에 이제 이 MIMD라고 하는 게 이제 여러분들 좀 이름 잘 보셔야 될 거예요. MIMD. 그러니까 제어 장치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렇죠? 처리도 여러 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이 공유 메모리를 사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MIMD를 분리할 때 강결합 구조냐 약결합 구조냐 분리하고요. 강결합은 이렇게 공유 메모리를 쓰는 거, 약결합은 공유 메모리 안 쓰는 거 이렇게 분리해요. 이 공유 메모리를 쓰는 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SMP 있죠, SMP. SMP가 요 MIMD의 강결합의 형태예요. 그 약결합은 아까 얘기했던 MPP. 그게 이 약결합의 형태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SMP, MPP, 누마를 좀 더 설명한 거예요. 즉, 이제 내부에, 이건 어떤 형태냐면, 자, 하나의 그런 컴퓨터가 있는데, 우리가 이럴 수 있죠. 그, 보드를 여러 개 꽂아가지고서, 보드 하나에 CPU가 하나씩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럼 컴퓨터에다가 보드를 여러 개 꽂아가지고서 구성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실제 컴퓨터 내부에서 이 보드와 보드 사이에는 내부 버스를 공유하겠죠. 이게 그런 형태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컴퓨터 안에 이렇게 CPU 캐시가 별도로 있는데 이게 버스를 통해 가지고 공유한다. 이런 형태는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OS를 같이 공유해야 되겠죠. OS가 같이 이루어져야지만 공유 메모리를 잘 쓸 수 있겠죠.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뭔가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거의 같은 유형의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탑재되어야지만 이걸 구현이 용이하겠죠. 그 다음에 MPP는 뭐냐면, 자, 차이점이, 자, 공유 메모리가 없죠. 공유 메모리가 없어, 일단. 개별 메모리가 붙어 있어요. 근데 차이가 내부 버스일 수도 있고, 이더넷이 될 수 있죠, 이더넷. 그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독립된, 자, 이건 SMP 머신이죠, SMP 머신. 이 SMP 머신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겠죠? 요거 하나가 SMP일 수 있어요, 이게 하나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독립된 시스템과 시스템이 이렇게 버스를 이더넷을 통해서 공유하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이제 하나의 시스템 내에서 이런 식으로 또 그 보드를 구성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거는 전혀 이 공유 메모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OS를 각각 쓸 수 있어요, 이렇게 OS를. 그렇죠? 대신에 이제 이 전체를 관할하기에 뭔가 이제 미들웨어가 필요하겠죠. 그게 이제 이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누마는 뭐냐면 이 두 개의 하이브리드. 그래서 이 전체를 뭔가 공유하기 위한 글로벌 쉐어드 메모리를 두는 방식이 이런 누마 방식이에요. 자, 지금 제가 하는 건 뭐라고요? 제가 하는 거는 하나의 그런 컴퓨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큰 그 시스템 안에서 이렇게 여러 장의 CPU를 꽂아가지고 메모리를 공유하는 거, 아니면 독립된 그런 시스템들이 네트워크를 공유해가지고 통신하는 방식. 이러면서 이 공유 메모리를 사용하는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시야를 넓혀봐야겠죠, 얘는. PC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 보시면, 요게 아까 얘기했던 누마 중에서도 이제 각 프로세서가 캐시를 이렇게 가지고 있고, 이 캐시들이 다 상호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한 모델이에요, 이게. 상당히 이게 그림 이해되세요? 요게 하나의 그 노드가 될 수 있어요. 시스템의 노드가 될 수 있어요. 요 시스템 안에, 그쵸? 시스템 안에
뭔가 네트워크가 있죠. 버스나 네트워크가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여기에 프로세서가 있고, 각자의 메모리가 있겠죠. 우리는 이것도 되게 큰데, 그게 아니라 이런 게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개가 있는 거, 이게 또 뭔가 상호 연결 네트워크를 통해가지고, 글로벌 쉐어드 메모리를 공유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어드레싱을 할 때, 이 전체를 다 어드레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전체를 다 메모리 영역을 두고서, 이걸 어드레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캐시 동기화가 되게 중요한 모델이고, 예. 이렇게 구현하는 병력 컴퓨팅이 있습니다. 뭐 엔터프라이즈 유닉스 서버 거기에 쓰인다고 하네요. 거의 메인프레임 기반의 큰 중대형 서버가 되겠죠. 이런 거 하려면은. 자, 그래서 이제 다중 프로세서의 구조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기본적으로 이제 MIMD를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공유하냐 공유하지 않느냐 이렇게 되겠죠. 이제 요 뒤에 나오는 것들은 이 다중 프로세서 구조가 다양하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이 버스와 이런 지역 버스를 어떻게 공유하는지 그 구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구성할 수 있다. 예. 이렇게 뭐 크로스 바를 둘 수도 있고 그렇죠. 예. 메모리와 프로세서가 이런 식으로 교차해가지고 서로 이제 설계할 수도 있고 이렇게 다단계를 연결시킬 수도 있고 되게 복잡하죠. 예. 여러분들 이것까지 다 외우시지 마시고 이런 것들도 있다고 알고 계세요. 선형으로 배열할 수도 있고 원형으로 배열할 수도 있고 예. 그렇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되겠죠. 이게 됐든 간에 일단 특정 노드에 있는 것들을 액세스할 필요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을 찾아가기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하겠죠. 예. 트리 기반도 있을 것이고 맞죠? 트리에서 뭐 배웠죠 여러분들이? 트리 순회 배웠죠, 순회. 예. 예. 뭐 전이, 중이, 후이 배웠잖아요. 똑같아, 이것도. 그 메커니즘을 여기 병력 컴퓨팅 구성할 때 접목한 거예요. 예. 순회할 때 이렇게 순회할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트리에서 배운 것들을 응용해서 할 수 있다 이거지. 예. 그냥 메시 구조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하이퍼 큐즈 3차원으로 할 수도 있고. 예. 제가 89회 때, 3교시 때 제가 모르는 문제 나왔다고 했잖아요. 이게 나왔죠, 이게. 하이퍼 큐브가. 이거 어떻게 알겠어요? 하이퍼 큐브에서 노드 번호 부여 방식과 라우팅 방법을 설명하시오라고 했는데 저는 모르는 거니까. 이런 거 있다고만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앞에 얘기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뭐 하기 위한 것들 전부 다. 네. 다 클러스터하기 하기 위한 거, 클러스터. 대규모의 이런 병력 컴퓨팅을 통해서 클러스터링으로 묶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노드를 배치하고 하이퍼 큐브로 노드를 배치하고 하는 게 다 클러스터링을 하기 위한 목적이 되게 강해요. 클러스터링. 그래서 독립적인 컴퓨터들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상호 연결되어 마치 하나의 통합된 컴퓨팅 자원인 것처럼 그렇게 쓰는 거, 동작하는 거죠. 이거 보면 뭐가 생각나요? 클라우드 컴퓨팅이잖아요. 그렇죠? 클라우드 컴퓨팅이 별게 아니에요. 이런 인프라를 사용해서 클라우드 컴퓨팅을 제공한다는 뿐이죠. 그래서 클러스터 컴퓨터는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얘의 원래 사상은 그러니까 큰 대형 메인프레임 하나를 도입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놀고 있는 여러 가지 서버를 묶어가지고서 그만큼 성능을 내자. 그런 사상에서 출발한 게 클러스터 컴퓨터예요. 그래서 유효 장비 활용성 증대. 그리고 기술적 측면도 만약에 이게 현재 네트워크가 빠르지 않다고 한다면은 할 수가 없겠죠, 이거는. 그러니까 고속 네트워크라는 게 등장했고 CPU의 프로세싱 속도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 클러스터링으로 묶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측면과 기술적 측면으로 이런 환경이 됐기 때문에 클러스터링 컴퓨터라는 게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자, 보면 이제 SMP라고, 이거 하나가 지금 SMP 컴퓨터예요. SMP. SMP가 뭐죠? 각각의 프로세서가 하나의 공유 메모리를 공유하는 거죠. SMP. 그런데 이걸 봤더니 이렇게 되는데 또 공유 디스크겠죠. 이거 뭐예요? 아까 얘기한 방식이었어요. 누마드 누마. 이게 없으면 MPP죠, MPP. 이것들이 지금 고성능 랜으로 연결돼가지고 서로 통신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여간에 이 각각에다 캐비넷을 넣을 수도 있고, 이것도 캐비넷과 캐비넷을 이렇게 고속 랜으로 연결시켜서 클러스터링 구성할 수 있다. 그럼 이제 클러스터 컴퓨터의 구성 요소는 당연히 노드 컴퓨터, 그렇죠? 운영 체제, 고속 네트워크, 그리고 이것들을 하나로 보게 하려면 당연히 이거를 뭔가 윗단에서 제어할 수 있는 뭔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클러스터 미들웨어예요. 그래서 이 클러스터 미들웨어라는 게 클러스터 컴퓨터에서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클러스터 구성 요소로서. 이 미들웨어의 역할은 뭐냐면 이게 마치 하나의 싱글 이미지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역할. 그게 이제 클러스터 미들웨어의 가장 큰 역할이에요. 그리고 이게 장애 났을 때 장애 투명성을 보장해야겠죠. 가용성 보장하는 것도 당연히 보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클러스터링의 기술을 뭔가 쓰라고 한다고 문제가 나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좀 그래픽 해가지고 쓰시면 돼요. 고가용성 기술. 하나가 망가져도 다른 컴퓨터가 쓸 수 있게. 그 다음에 관리 기술. 뭔가 이제 부하를 분산하거나 다이내믹하게 시스템을 재구성한다거나 그런 거. 그 다음에 확장성 기술. 노드가 증가시킬 때 현재 돌아가는 그 동작, 그런 그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노드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클러스터 미들웨어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었던 이게 싱글 시스템 이미지, 그러니까 하나의 단일 시스템으로 보이게 하기 위한 그런 기능이 필요하다 이거죠. 기술들이. 그래서 미들웨어가 이건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클러스터링 하게 되면은 다양한 활용 분야가 있죠. 여기서 계산용으로, 그러니까 하나의 CPU가 하던 것들을 이렇게 분산시켜서 계산하니까 아까 얘기했던 뭐죠? 슈퍼컴퓨터 같은 것도 이렇게 클러스터링을 인해서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뭐 DNA 연계설 분석하는 거, 외계인 찾기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쓸 수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부하를 분산하거나, 그렇죠? 그 다음에 고가용성. 이제 이렇게 내려올수록 이제 클러스터링 컴퓨터의 활용성이 조금 더 이제 약화되는 거죠. 가장 큰 목적, 그다음에 부하량 분산, 그다음에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HA죠, HA. HA의 기능까지 다 해주는 거죠. 그래서 뭐 클러스터링 컴퓨터를 분류하게 되면 뭐 PC를 가지고서 클러스터링을 할 수 있겠죠. 그 노드를 PC로 구성할 수 있겠죠. 아니면 이제 워크스테이션급으로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가정 프로세서를 가지는 그런 시스템들을 묶어서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뭔가 클러스터의 노드들이 같은 하드웨어나 같은 OS를 쓰거나 아니면 상이한 걸 쓰거나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클러스터가 지금 개방되어 있느냐 아니면 차단되어 있느냐 그렇게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클러스터를 외부로 연결시킬 수도 있고 이 건물 내에서만 쓸 수도 있겠죠. 그럼 뭔가 이제 좀 그 폐쇄를 한다는 건 뭐죠? 뭔가 보안성을 보장할 때는 이걸 쓰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제가 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클러스터 컴퓨터를 분류해 보라고 하실 때 이런 식으로 분류하면 되겠죠. 보면 어렵지 않은데 안 보고 쓰라고 하면 못 쓰겠죠. 그다음에 노드의 소유권이 뭐 전용이냐 아니면 비전용이냐 이렇게 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클러스터 컴퓨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죠? 그 하나의 싱글 시스템처럼 보이게 하는 이미지, 싱글 시스템 이미지를 처리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리고 걔를 하는 게 클러스터 컴퓨터 미들웨어라고 그랬죠? 미들웨어. 그럼 여기서는 이제 클러스터 미들웨어를 좀 볼 거예요. 그럼 이제 클러스터 미들웨어가 뭐 별게 있느냐고 봤을 때 별게 없어요. 우리가 뭐 깊숙하게 디테일하게 파지 않는 이상은 개념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싱글 시스템 이미지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거. 그 다음에 시스템 가용성을 보장하기 위한 거. 이 두 개의 처리를 미들웨어가 해주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이제 그 뭔가 프로그램 하는 사람이 프로그램 하기 편하게 제공해 주겠죠. 그럼 프로그램은 이 클러스터 미들웨어를 통하면은 마치 내가 하나의 시스템에서 프로그램을 하는 것처럼 할 수 있고요.
실제 얘가 이제 각각 라우팅하거나 하는 것들은 지가 미들웨어가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용성, 장애 발생했을 때 장애를 감지해서 복구하는 거나 장애 발생한 그 시스템으로 연결 안 시켜주는 거나 하는 것도 이 클러스터 미들웨어가 하는 거죠. 그래서 단일 이미지와 가용성, 이 두 가지가 클러스터 미들웨어의 가장 큰 핵심 기술이에요, 기술. 그래서 요거는 아마 제가 좀 이따가 HA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예요. 이게 어떤 건지는. 자, 그 다음에 이제